네, 야,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 갸우뚱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고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제가 동의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다른 사안하고 틀리고 굉장히 좀 엄청난 사안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는데요. 제가 이 주장을, 이 글을 카톡으로 제가 SNS로 받았는데요. 용인 수지에서 사시는 분이라고만 적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상당히 그 깊이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데요. 요는 이겁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부정선거가 밝혀지고 있는데 이게 한국과 굉장히 닮았고 닮은 정도가 아니라 기획한 사람은 같은 그룹이다. 이분은 이제 일루미나티를 얘기하는데 일루미나티에 대해서는 그 전서부터 많이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좀 갸우뚱하시겠지만 일단 들어보십시오. 일단 미국에서도 이번에 놀랄만한 통계 숫자가 나왔는데 63대 36이 나왔어요. 이번에도 그거를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거는 뭐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의 변호인이죠. 요즘 뜨고 있는 시드니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폭탄 발언을 했는데 프랑크푸르트의 도미니언 서버 이거 분석해 보니까 63대 36 알고리즘 다시 말해 조작값이 나왔다는 거죠. 이건 우리도 요게 나왔었잖아요. 민경욱 대표 연수구에서도 나왔고 전국적인 사전투표 63대 36 요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도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그렇다면 부정선거를 조작한 거는 한국 따로 미국 따로가 아니라 저 위에 한 놈일 것이다. 이분은 한 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한 놈일 수 있고 한 그룹일 수 있고 그런데 그 숫자가요. 요거를 이분이 참 굉장히 그 분석력, 추리력이 뛰어나시네요. 63대 36을 더하면요. 666이 나와요. 6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6은 18이거든요. 18은 6을 3개 더한 게 36, 18이잖아요. 그럼 이 666이라는 건 성경, 기독교인들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도 적그리스도 상징인 루시퍼를 뜻하는 거다. 루시퍼를 신으로 믿는 집단이 이제 딥스테이트라고 표현되는 일루미나티인데요. 일루미나티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뭐 이게 좀 뭐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일루미나티 보통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이게 드러나고 있다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게 전 세계를 한 대로 뭉쳐서 자기들이 통치하고 싶어 한다는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뭐 표현들을 이렇게 뭐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암호처럼 이 사람들은 남긴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들의 그 어떤 그 저지른 행위를 의식처럼 암호로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63대 36이라는 거죠. 한국에서도 그걸 남겼고 이번 미국 부정선거에서도 남겼다. 일루미나티가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으로 이분은 이제 확신을 하네요. 그리고 그 수법이 같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아주 과감하게 이게 무슨 일개 정부라든가 일개 집단이 했으면 이렇게 과감하게 못 저지르는데 여기는 전 세계를 통치하려는 그 말하자면 야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1, 2년에 이루어진 야망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666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이런 거다. 이런데 그 흔적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예를 듭니다. 이분이 드는 게 이제 세종시 이전한 날. 이것도 2012년 12월 19일인데 이걸 숫자를 나열하니까 20121219잖아요. 이걸 하나하나 더하니까 이것도 숫자가 18이 돼요. 이것도 666을 3개 더하니까 숫자다. 그 다음에 세월호 침몰일도 그렇고요. 미르재단 설립일, 민주노총 2016년에 민중총 걸기 대회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검찰 소환일 그렇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헌재에서 파면 선고한 날도 이걸 숫자로 나열하면은 666에다가 요거는 파면한 날은 666 플러스 1이 나오는데 이분이 해석한 거는 악마가 666은 이제 악마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거기서 봉황의 수장 한 명을 제거했다 이런 암호를 남겼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네요. 이분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구형량 나온 날도 666이다. 날짜를 이렇게 쫙 풀어보면 이게 참 공교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취임 후 첫 사면 숫자가 6,444명인데 요것도 6444를 더하면 8이 돼요. 이것도 666. 참 이거 이상하다 이런 얘기죠. 이런 숫자 666이란 거를 결정적일 때 이런 거 발견할 수 있는데 요거는 그 일루미나티가 어떤 큰 이걸 조작을 하면서 어떤 암호로 남겼다. 소름 끼치는 분석인데요. 이래서 왜 그러면 행정수도 그런 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이분 해석은 거예요. 대한민국 수도를 둘로 갈라서 국정의 효율을 떨어뜨리려 했고 그 다음에 세월호는 왜 그러냐 그러면 세월호도 내부 혼란을 일으켜서 그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고 박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그랬다는 거. 이건 MB 때 광우병 난동 때하고 유사하다. 그때 MB 초기에 식물 대통령 됐거든요. 광우병 난동으로. 광우병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식물 대통령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탄핵의 불씨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행동대장이잖아요. 민주노총이 이걸 가동시키기 위해서 민노총 그 대회도 그렇게 666에 맞췄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개입을 철저하게 일루미나티가 했다는 거죠. 탄핵 선고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 온라인으로 조정하고 오프라인으로 조정한다. 이분은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부정선거를 앞장서서 감행해서 전 세계를 흔들어 놓는데 한국 이게 뭐 오픈전이죠. 이 애들에 비하면 한국도 중요한 도시고 그러지 국가고 거점이지만 미국도 흔들어 놔야 되니까. 그 한국을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서 뭐 광화문에서 난리치고 그래봐야 정부에서 막아버리고 해버리니까 밝혀지지 못하잖아요. 질질질질 끌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렇게 될 줄 알고 과감하게 저질렀다는 거죠. 그러나 미국은 좀 상황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지금 이분이 지적한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판단하는 건데요. 딥스테이트에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우파들은. 이분들은 세계 정부를 꿈꾸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트럼프라든가 이런 민주주의에 맞서서 자기들이 이렇게 자기들만의 그 통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국의 정부를 막 교체하고 때로는 전쟁 일으키는 데도 서슴지 않고 하는 일을 저지르는 것이 딥스테이트다. 여기에서 트럼프는 여기 딥스테이트와 맞서서 싸우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를 빛의 전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일루미나티라는 그 딥스테이트의 적에 맞서서 단순히 부정선거가 싸우는 게 아니다. 이 부정선거를 밝혀냄으로써 부정선거를 조작한 그룹이 누군지, 그게 딥스테이트를 꿈꾸는 일루미나티의 그 어마어마한 조직, 이거를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고분분투하는 거다. 이분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파 분석가들 중에서는 꽤 있습니다. 근데 용인 수지에서만 밝히고 성함은 이제 안 밝히는데요. 저도 이제 그렇게만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트럼프 플러스 박근혜 플러스 태극기로 이 삼각동맹만이 딥스테이트의 그 욕망, 마수로부터 떨쳐날 수 있다. 그게 이길 수 있는 길이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신앙으로 뭉쳐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어서, 이건 저는 그래서 저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의 이론을 분석을 강요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석도 이분 혼자가 아니라 세계적인 석학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걸 그냥 공유하시고 생각은 여러분들한테 맡깁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63대 36이 왜 이번에 미국에서도 일어난 통계적인 숫자가 그게 우연일까? 아니 한국에서 63대 36으로 그 많은 선거구를 깔은 것도, 그것도 박영혁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동전 1000개를, 우리나라 최고의 통계학자입니다. 동전 1000개를 던져서 동시에 앞면이 쫙 나올 그런 확률 같은 거로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또 미국에서도 또 일어나. 근데 그거는 이제 상징으로 악마의 상징 루시퍼를 뜻하는데, 루시퍼를 신으로 믿는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가 이렇게 자기들이 했다는 거를 징후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결과를 나오게 했다는 거죠.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는 건, 저는 상당히 이분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봐서 공유해드리는 겁니다. 어떻든 통계적으로 권위자들이 이거는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통계 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선거 탐지자 월터 미베인 교수도 그랬고, 우리나라 최고의 통계 전문가 박영하 교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증거들, 한국에서 나온 증거, 실물 증거들이 미국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우편 이상한 거, 유령 투표,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비슷한 사례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느냐. 전자투표, 서버 밝혀야 되겠습니다. 미국은 서서히 밝히는 분위기가 막 무르익고 있어요. 대통령이 진두지휘하고 있고, 우리는 그냥 정치인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민경우 혼자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정치인은 그냥 우리 그냥 유튜버들이나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광화문 집회도 제대로 못 나가게 하잖아요. 이제 또 코로나 2단계로 해가지고 또 이거 집회 더 어려워졌는데, 이런 게 밝혀지니까 집회 못하게. 그것도 밝혀졌잖아요. 원전 파괴된 서류 있잖아요. 얘네들이 산자부에서 서류를 없앴는데 그걸 복구해보니까 북한의 원전 지원해주는 거, 건설을 지원해주는 서류가 10여 개가 나왔대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라는 이게 터지니까 연차 휴가를 올해 처음 내고,
오늘이 바로 연평도 포격 10주년이었습니다. 연평도 포격에 민간인이 희생당하고 우리 국군이 희생당했어요. 그런데 그 10주년인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연차 휴가를 내? 일부러 냈겠죠. 왜 냈겠습니까? 다 이런 게 머리도 아프고 머리 아픈 와중에 그것도 참석 헐레니 그러고 안 하면 욕먹을 거. 야 머리 아파. 야 이거 지금 터진 거 이것저것. 휴가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국민들이 깨어납시다. 구독 꾹꾹 눌러주십시오.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뭐 이렇게 뭉쳐서 모아서 국민들이 지치지 말고 밝혀냅시다. 마치겠습니다.